75살 노모가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을 찾아가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장 라면 한 봉지를 내밀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그 봉지를 열어본 어머니는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새벽, 시골 마을의 흙길 위로는 짙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상과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간, 75세 노모영애는 마치 긴 그림자처럼 희미한 존재감을 안고 조용히 마을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낡고 투박한 지팡이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며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습은 그녀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듯 처연했습니다. 영애의 등은 오랜 고생 끝에 이미 활처럼 굽어져 있었고 허리를 펴려는 작은 노력조차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되돌아오고는 했습니다. 흰 눈처럼 변해버린 머리카락은 세월의 모진 풍파를 홀로 맞섰음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영애는 평생을 이 가난하고 척박한 시골 땅에서 작은 밭대기 몇 평과 새벽마다 낳아주는 닭 몇 마리의 달걀에 의지하여 억척스럽게 버텨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후 그녀의 삶은 오직 두 자식, 특히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 현우를 성공시키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푼돈을 모아 손에 쥐고 그 돈으로 달걀과 채소를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했지만 그 모든 노력이 병마가 닥쳤을 때 의지할 단 한 푼의 목돈조차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굽어진 등처럼 그녀의 삶 또한 늘 고단함과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지독한 기침과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밤잠까지 설치게 하며 그녀의 연약한 육신을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얻은 잔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기력이 쇠해지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결국 동네 보건소 의사는 더 이상 집에서 버틸 문제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의사는 큰 병원에 가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마도 입원과 심장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심각한 얼굴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보다 더 큰 절망은 수천만 원에 달할지도 모를 그 엄청난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가난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밭에서 수확한 달걀과 채소를 팔아 모은 돈으로는 병원비는커녕 검사비도 댈 수 없었습니다. 절박함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아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일생을 건 투자였고 이 고통스러운 가난을 끊어낼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현우는 공부를 잘하여 시골을 벗어나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고 어여쁜 아내를 만나 번듯한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영애에게 현우는 평생을 바쳐 키워낸 든든한 아들이자 이제는 마지막 남은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은 곧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간절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그것도 병원비를 빌려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늙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었던 영애였습니다. 아들에게조차 가난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생을 바쳤다고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병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고민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기침과 가슴 통증은 그녀의 의지를 꺾었고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에 결국 아들을 찾아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영애는 아침 첫 차를 타기 위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폐 깊숙한 곳까지 차갑게 파고들었고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에 기침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현우가 이번 한 번만이라도 엄마 사정 좀 알아주면 좋으련만. 평생을 너희에게 바쳤는데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너밖에 없구나. 그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혹시라도 아들이 자신을 외면할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아들 현우가 적어놓고 간 메모장 속의 아파트 주소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서울로 향하는 첫 차가 도착했고 그녀는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버스가 몇 시간 동안 낯선 도시의 풍경을 향해 달리는 동안 영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농촌의 푸근한 흑색 풍경이 점차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사는 세계와 아들이 사는 세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과 빽빽하게 늘어선 자동차들은 그녀의 소박한 삶과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아둔 몇 푼의 돈과 함께 아들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모든 고생을 감내하며 키운 아들 현우는 분명 이 어미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긴 시간의 이동 끝에 정오가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아들 현우가 사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웅장한 아파트 건물들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품은 채 그녀는 아파트 동을 찾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우의 집 문 앞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번의 조심스러운 노크 끝에 잠시 후 화장을 곱게 한 며느리 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에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듯 했지만 이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미리 주시지 그랬어요. 그 말 속에는 반가움보다는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달려온 영애는 며느리의 냉정한 환대에 말문이 막혔고 멋쩍게 손만 연신 매만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현우 좀 보려고 왔단다. 지금 집에 있니? 미선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방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영애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지만 병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어렵사리 설명했습니다. 요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구나. 어쩌면 수술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현우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 여기까지 말하며 영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에게 이것은 구걸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아들의 성공이 자신과 아들 사이에 쳐놓은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애의 말을 듣는 며느리 미선은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짐이 될 시어머니가 올라온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며 몸을 집 안으로 돌리더니 방을 향해 일부러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셨어요. 병원비 달라고 하시네요. 그 차가운 한마디는 영애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말에 목이 꽉 매는 것 같았고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셔츠 차림의 현우가 스마트폰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며 형식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또 편찮으세요? 그냥 시골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돈도 덜 들 텐데 서울 큰 병원은 비싸기만 해요. 현우의 무심한 말투에 영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골에서는 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더라. 안 그러면 위험하다고 했어. 그냥 검사받을 돈이라도 조금만.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현실적인 부담감과 아내의 싸늘한 시선에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인상을 쓰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나열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요즘 힘들잖아. 아파트 할부금도 내야 하고 지훈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현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약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미선이 단호하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 있는 밭이라도 파셔서 보태시지 그러셔요? 이제 저희도 저희 가정을 꾸려야죠. 자꾸 이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요. 미선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믿고 있었겠지만 그 말은 영애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는 귀가 먹먹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밭을 팔라고요? 조상님께 물려받은 그리고 평생을 의지해온 그 땅을 말인가요? 그 땅은 그녀의 삶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애가 무어라 입을 떼기도 전에 현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노모의 병원비 대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봉지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저희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면 봉지를 받아들었지만 그 먼 길을 달려오며 품었던 기대와 희망이 고작 몇백 원짜리 라면 몇 개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감추려 애써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말은 아들을 원망하는 대신 아들의 처지를 이해하려 애쓰는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 미선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고 아들 현우는 이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애는 다시 시외버스에 앉아 덜컹거리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라면 봉지는 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70세의 노모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색빛 하늘에 길게 늘어선 구름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고 그녀의 절망은 창밖의 풍경만큼이나 아득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한 영애는 무릎 위에 놓였던 라면 봉지를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안은 텅 빈 듯 고요했고 그녀의 고단한 그림자만이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지친 몸이었지만 아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상실감은 그녀의 지친 육신보다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배고픔을 달래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봉지를 뜯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봉지 밑바닥에 무언가 두툼하고 딱딱한 것이 끼워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봉지를 거칠게 뒤집자 흰 비닐 안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영애의 심장이 마치 천둥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꽤 두툼한 현금 다발과 함께 급하게 쓴 듯한 아들 현우의 필체가 담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 앞에서 대놓고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세요. 이 돈으로 꼭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이렇게밖에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쪽지를 읽는 순간 영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망 끝에서 발견한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돈 봉투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아들 현우는 여전히 이 어미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떳떳하게 돈을 건네지도 못하고 고장 라면 몇 개 속에 숨겨야 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아들의 마음을 확인하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사무쳐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이 못난 아들아, 왜 그 어린 아내가 무서워 어미에게 이리 숨겨야만 했느냐? 영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마지막 햇살이 그녀의 백발을 비추며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완전히 자신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눈치를 볼지언정 어머니를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영애는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애는 그 돈을 가지고 홀로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의사는 그녀의 심장병이 매우 심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 이야기를 듣고 영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가 준 돈은 그녀의 예상대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복잡하고 사람들로 가득 찬 병원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자니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 사이에서 그녀 자신이 너무나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또다시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우의 가정에 큰 짐을 지운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애는 둘째 딸 지은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와 달리 지은은 가까운 동네로 시집을 갔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아도 늘 엄마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자주 들러 밥도 해주고 옷도 지어주곤 했습니다. 지은이에게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집간 딸이 돈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갔는데 없어서. 지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애는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좀 와 있단다.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내가 지금 바로 갈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엄마를 발견한 지은은 달려와 영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혼자 그렇게 다치고 아프면서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영애는 딸까지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다고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까지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지.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다. 그 말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가 아픈데 자식이 걱정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엄마, 딸이잖아. 지은은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마음이 고든 사위는 소식을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잘 모셔.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고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 말에 영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딸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온 마음을 다하는데 더 잘 사는 아들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운함으로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동분서주한 끝에 지은은 부족한 수술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모아둔 모든 비상금과 남편의 도움까지 받아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애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동안 지은은 곁을 지키며 땀을 닦아주고 한 숟갈 한 숟갈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영애는 딸의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너 같은 딸을 둬서. 지은은 눈물을 머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우리 곁에만 있어줘. 딸의 헌신적인 사랑은 병실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딸 지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영애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서서히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애의 수술 소식은 곧 아들 현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내 미선의 잦은 추궁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현우는 어머니가 위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달려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갑자기 영애가 입원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 지은이 어머니의 베개를 고쳐주는 다정한 모습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내 미선의 눈치를 보느라 떳떳하게 병문 안조차 오지 못했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수술 받으셨으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해야죠.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오빠를 쳐다본 지은의 눈빛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연락했잖아. 잊었어? 그날 오빠가 옳게 몰래 라면 봉투에 돈 몇 푼 넣어서 엄마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엄마,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우리 남편이 돈 빨리 구해주지 않았으면 엄마는 위험했을 거라고. 지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매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에 영애가 서둘러 나섰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끼리 다투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꽉 쥐는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내 미선과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양심을 쿡쿡 찔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병원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바람을 맞으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자신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회와 죄책감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로서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무능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어머니 영애는 아픈 마음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성애야말로 가족을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며 그것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애는 건강을 회복해 지은의 부축을 받으며 퇴원했습니다. 고향 집으로 돌아온 영애는 매일 저녁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곁에 있는 딸 덕분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 현우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코 무정한 아이는 아니며 단지 아내와 현실적인 상황에 얽매여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입원한 사이 아들 현우의 집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 미선은 남편이 몰래 어머니에게 돈을 줬을 거라 의심하며 날마다 남편을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했던 부부의 집은 점점 더 얼음처럼 냉랭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애가 퇴원해 고향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현우의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미선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선은 남편 현우를 향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 불신은 곧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미선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날 어머니 오셨을 때 돈 드렸죠? 현우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날은 라면만 좀 챙겨드렸잖아. 미선은 믿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요? 당신이 안 줬으면 누가 줬겠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과 밥그릇을 쥔 손에 들어간 힘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닥쳐올 아내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온 그에게는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 몰래 어머니한테 돈을 줬다 이거지? 부부가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야?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편찮으신데 어떻게 모른 척해?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아들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의 단호한 말에 미선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만 잘났지.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고. 그럼 이 집은? 우리 지훈이는? 어머니는 무슨 일? 생기면 딸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린 누가 도와주는데요?
당신은 못난 어머니 아들이지 내 남편은 아니야.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선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저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늙은 부모는 돌볼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어머니의 모습, 돈 봉투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셨을 모습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자신이 지켜야 할 아내와 자식. 그는 어느 쪽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방법만을 필사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어머니 영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술 후 몸은 나아졌지만 아들이 아내 몰래 돈을 줬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워 재구실도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웠고 시어머니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며느리도 야속했습니다. 그저 가족이 화목하기만을,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루에 앉아 나뭇가지를 다듬던 영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던 딸 지은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걱정 있어? 영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 오빠 현우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렇게 살면 속이 얼마나 상할까. 지은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들로서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돈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엄마는 수술도 못 받았을 거야. 영애는 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다. 하지만 너희 남매가 서로를 탓하는 건 원치 않는다. 그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길 바랄 뿐이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그 끝없는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아려왔습니다. 얼마 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영애는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나는 내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자신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넓은 마음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아들 지훈이를 데리고 고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바람 쐴 핑계였지만 속내는 남편이 준 돈의 액수를 알아내려는 데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선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큰 병원에서 심장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돈이 꽤 많이 들었겠어요. 영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무사히 넘겼다. 미선은 곁눈질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물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현우 씨겠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수술비는 모두 저희 부부가 마련했어요. 그 말에 미선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돈을 줬을 거라 확신했는데 지은의 말을 들으니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서울에서는 현우가 또 다른 부부싸움에 직면했습니다. 시골에서 돌아온 미선은 의심과 분노를 가득 안고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래전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서 친구에게 빌렸던 돈이 갑자기 문제가 되어 현우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봐주어서 조금씩 천천히 갚고 있었는데 친구도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빚을 지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빚을 진 채권자는 현우에게까지 쫓아와서 당장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에도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현우는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거액의 빚은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냈던 돈 봉투, 어머니의 너그러운 눈빛,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이 모든 고통이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도리와 당장 자신의 안위와 가정을 지키려는 이기심 사이에서 어느 쪽에 짐을 져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가장 무거운 삶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불효가 아니었지만 아내에게 숨긴 것은 가족의 신뢰를 깬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불러온 재앙 앞에 좌절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미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방 안, 노란 불빛 아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현우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내 미선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당신이 아직 날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 좀 들어줘. 미선은 혼란스러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쌓여온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반쯤은 도전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말해봐요. 뭘 그렇게 숨겼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현우는 길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그날 어머니한테 돈 드렸어. 하지만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위독해 보이셨기 때문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미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고백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숨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당신한테 나는 아내예요? 아니면 그냥 이 집에 사는 그림자예요? 현우는 고통을 억누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선아, 제발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 어머니는 평생을 고생하며 날 키우셨어.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만약 그때 내가 외면했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야.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우리 지훈이는요? 당신이 어머니 걱정하는 동안 우리 빚은 누가 걱정해 주는데요? 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또한 벅찬 현실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동의해달라고 애원하진 않을게. 그냥 이해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되든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야. 언젠가 어머니가 눈 감으셨을 때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평생 후회할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미선은 방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채권자의 협박으로 직장 생활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 영애가 수술 후 합병증 의심으로 즉시 병원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현우는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갔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현우는 응급실 앞에서 절망에 빠진 동생 지은을 만났습니다. 오빠, 엄마, 지금 응급실에 계셔. 의사는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대. 현우는 무력감이 파도처럼 휩쓸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 지훈이를 지인에게 맡기고 급하게 달려온 미선이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에 무심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절망한 작고 연약한 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고 붉게 충혈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그들의 눈에는 분노 대신 같은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 끝에 응급실 문이 열렸고 의사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영애는 약한 숨을 내쉬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제발 저희 곁을 떠나지 마세요. 영애는 아들과 며느리 미선, 그리고 딸 지은을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가 서로 아끼고 더는 싸우지 않기만 하면 된다. 가족이 화목한 게 나한테는 최고의 약이야. 그 소박한 한마디에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돈 걱정만 하느라 늙고 약한 시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사랑과 관심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와 미선, 지은은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거액의 치료비 청구서를 들고 있었고 미선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적금 깨서 보탤게요. 돈보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 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 또한 남편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며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혈연의 소중함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가져온 돈과 합쳐 현우는 겨우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해결하고 나니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까지 짐을 나누어 진 것 같은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몇 배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현우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겨우 한숨 돌리려던 그때 채권자는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현우의 직장까지 찾아가 상사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비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부장은 굳은 얼굴로 서류철 하나를 책상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현우 씨, 개인적인 사정은 관심 없지만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어.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 자리를 빼야 할 것 같군.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직장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현우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과 지은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들어오는 남편의 모습을 본 미선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영애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미선은 남편을 복도로 끌고 나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그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머니까지 아프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선은 목이 메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도 뒤에서 대화를 엿듣고는 경악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빚쟁이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깽판을 치다니. 현우는 힘겹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오빠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모아둔 주식 전부 다 뺄게. 이걸로 우선 막아. 대신 오빠 약속해. 이번 일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엄마랑 새언니 걱정시키는 일 없게 해야 해. 현우는 아내와 동생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약속할게. 다시는 너희와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을게. 이들의 대화는 병원 복도에 작은 울림을 만들었고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조용히 병원 창가에 앉아 힘없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시 일을 쉬고 어머니랑 같이 고향에 내려가 있는 건 어때요? 모든 걸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현우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시에서의 성공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네. 시골은 힘들겠지만 우리에겐 땅도 있고 이웃도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빚 없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빗줄기가 마음속에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지은과 상의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고향은 가난해도 정이 넘치잖아. 오빠가 돌아오면 다들 도와줄 거야. 그날 저녁 남매가 병상에 둘러앉았을 때 영애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어머니 곁에서 지은이 곁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앙상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냐?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그날 밤 병원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영애의 행복으로 빛나는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짐을 정리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얼굴에는 드디어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영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셨을 게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속상하시는 일 없도록 제가 잘 모실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이겨낼게요. 미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냉기가 아닌 따뜻한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우와 미선 부부
그리고 지은이 함께 힘을 합쳐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현우는 지은과 함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밭을 유기농 채소밭으로 바꾸고 닭과 물고기를 키우며 작은 농장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체계적으로 농장을 관리하자 곧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꼼꼼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판로를 알아보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쁘게 움직이는 자식들을 보는 것이 영애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걱정도 찾아왔습니다. 영애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기침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은 갑자기 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킨 영애를 모시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의 환한 불빛과 기계음 속에서 현우는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했던 날들부터라면 봉지를 들고 눈물 흘리며 돌아오시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아이처럼 흐느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이겨내실 거예요. 우린 믿어야 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영희는 창백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너희가 서로 아끼고 뭉치는 법을 배웠으니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며 모든 시련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급한 고비를 넘긴 영애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병원이 아닌 정든 집에서 바람소리와 흙냄새를 맡으며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미선 또한 아이를 돌보면서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애는 세 사람을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 다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땅이나 돈은 사라져도 가족의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현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영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효도를 다했다. 정직하게 살고 내 아내와 동생을 아끼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지은은 오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미선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어머니 대신 현우 씨와 지훈이를 잘 돌볼게요. 영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애는 자식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현우와 미선, 지은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의지했습니다. 농장은 점점 번창했고 생활도 나아졌습니다. 현우는 아내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철부지였을 거야. 가장 힘들 때 나를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미선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야요. 그게 바로 가족이죠.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시골의 밤, 한편의 인생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남긴 땅과 돈은 사라져도 가족의 정은 영원하다는 말은 자식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병원비를 빌리러 갔다가 라면 한 봉지를 받아들었던 75세 노모의 이야기는 결국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남기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과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만이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